청년들을 위한 집 해본 적이 없다, 선례가 없다 라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선례가 없어서 문제면 선례를 만들어야지 뭐. 사람답게 살아야지. 아니 50, 그 계약금 보통 얼마죠? 28. 네, 요즘 집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는 청년들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독립을 해서 집을 구하는 20대, 30대, 대학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랑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거 정책을 싹 정리하기 위해서 지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수라고 합니다. 달팽이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집이 없는 민달팽이가 마치 이제 청년들의 모습과 같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제 권리침해나 주거 불평등에 대한 이슈들을 늘 함께 다루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사연은 저희가 미뤄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직접 DM으로 온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22살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 된 저는 본가가 아닌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게 돼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자취를 시작하며 대학생인 저에게는 보증금과 월세로 나가는 돈이 너무나도 부담이 되었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대학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 세심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궁금하신?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한 번에 막 해야 될 게 주거 정책 뭐 아는 거 있으세요? 많죠. 많죠. 뭐 중소기업 청년 대출, 그거랑 LH 청년 전세임대. 맞아요? 네. 일단 그 대학생이 되면서 타지로 독립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나 원가족이 나에게 이제 일정 정도의 자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실 지금 서울의 그 전월세 살 만큼의 보증금을 내가 마련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고 이제 막 처음 독립한 사람들이 그 목돈을 어떻게 갑자기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낮은 보증금에 조금 높은 월세라도 일단 살기 시작하는 건데 대학생이나 뭔가 이렇게 처음 독립하는 분들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대출 정책이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정책 위주로 좀 물어봐 주신 것 같고 LH 전세임대가 있는 것이고 LH가 전세임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할 사람 모집합니다 라고 하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줄을 서요. 선정됐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은 선정되셨으니 언제까지 매물을 찾아오세요. 자기가 직접 구해와라. 응. 그러면 LH가 권리 분석을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할 때 어쨌든 권리 분석까지는 LH가 하는데 계약 이후부터는 LH의 역할이 완전 사라져요. 현재로서는 좋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수요자 맞춤형으로 내가 원하는 집을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 곰팡이 있는지 누수 흔적이 있는지 이런 거 내가 다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전제는 그만큼 좋은 집, 그만큼 많은 집 내가 정말 희망하는 위치와 가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게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역세권 청년주택 넘어갈까요? 대상이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이렇게 돼 있고 정의를 하자면 뭐냐면 민간업체가 청년주택을 짓고 그 물량의 20%에서 30%를 서울시가 사들여서 공급하는 형태. 근데 위치가 여러분 역세권이잖아요. 너무 좋죠. 시세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비싸. 보증금이나 월세가 말도 못하게 비싸요. 진짜 비싸. 너무 비싸요. 역세권 청년주택 생긴 게 진짜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진짜 단기간 안에 엄청 유명해졌어요. 왜냐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누리면 좋으니까. 이게 또 잘 맞으면 또 좋아요. 어쨌든 간에 5%라도 싼 게 어디야. 맞아요. 15% 싼 게 어디야. 라고 이게 위치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양재 쪽에 생긴다. 진짜 높은 보증금, 진짜 높은 월세가 사실 나와요. 그래서 보증금 그 무이자 대출이 붙는 건데 1억 이하의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한 50% 정도는 무이자 대출해줄게 50 가는 그 정도인 거예요. 행복주택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이게 뭐 신축 건물이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뭐 거주기간은 연장을 하면 대학생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6년에서 10년, 임대보증금을 최대 80%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복주택이 진짜 비싸요. 저 비싼 거 알아요. 이번에도 공고가 떴는데 오늘 넣었어야 되는데 비싸요. 근데 그래도
신축이고 접근성도 좋고 뭐 부동산이랑 문제도 없고 집주인이랑 문제가 생기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행복주택 살면 행복하겠지 이러면서 그 최저주거 기준 얼마인지 아세요? 최저주거 기준? 4평을 알고 있었는데 14제곱미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행복주택 공고 찾아보시면 청년들에게 가는 그 면적이 14.99제곱미터, 최근에 뜬 거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 규모가 사실 되게 협소해요. 그것마저도 사실은 그게 어디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정도 보증금, 그 정도 월세로 고평수라도 너무 약간 간지덕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진짜 많이 몰리죠. 만약에 행복주택 대출 관련해가지고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피지로 대출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상품 홍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일 금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증금의 몇 %가 계약금으로 있다 보니까 당장 몇백만 원을 내지 못할 수 있잖아요. 행복주택은 됐지만. 저 소름 끼쳤어요. 아니 제3금융권 뭐 이렇게 캐시 이런 데서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저 그런 거 있는지 전혀 몰랐고 계약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계약금도 꽤나 돼서,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는 계약금 그냥 50만 원 통일해라. 아니 공공이 뭐가 그렇게 그래 필요한? 아니 50. 계약금 보통 얼마죠? 20% 정도 하나요? 보통 5에서 10%. 5에서 10%. 그냥 부동산에서 하는 것처럼. 네, 거의 그렇게 좀 많이. 아니 5에서 10%라도 만약에 최저로 들어갔는데 4천, 만약에 행복주택 4천에 얼마야? 10%면 400이잖아요. 어딨어? 400 어딨어? 이거 어떻게 50만 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50만 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딜? 4번 이제 넘어갈까요? 신축주택 매입 임대. 그냥 매입 임대가 제일 포인트인 건데, 뭐냐면 새로 짓게 되는 건물을 LH나 SH가 살 수도 있고요. 이미 지어진 거를 살 수도 있어요. 이게 행복주택보다는 무조건 저렴해요.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오는 그 이제 입주 순위가 있어요. 자격이 되시면 2순위, 3순위여도 한번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생각보다 청년분들이 이 정보 접근성이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매입 임대나 이런 것들은 시세보다는 좀 많이 저렴해서 계산해보면 뭐 200에 30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꼭 한번 1순위, 2순위, 3순위 한번 확인해보시고 지원해보셔도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이 중에 또 사회적 주택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LH나 SH가 갖고 있는 매입 임대 그런 집인 건데, 그 집을 운영하는 걸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이제 맡기고, 거기에서 청년 전용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공공과는 상관없지만 결과적으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운영하는, 그리고 그 집은 원룸, 오피스텔 아니면은 청춘시대 같은 데 나오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빌라 느낌의 그런 집들도 시세 한 60에서 80% 이 정도 사이인 경우들이 꽤 있고, 그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예를 들면 시세의 뭐 한 67%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도 있어요. 사회적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주택 플랫폼 들어가셔도 좋고요. 커맨스테이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과 사람이나 자몽하우스 뭐 이런 곳들도 있고요. 다양한 곳들이 있는데, 한번 그 홈페이지 각자 들어가셔서 한번 내용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 올해에도 제가 봤던 어떤 그 유인물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어요. 청년 누구냐? 청년임대주택 들어간 청년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유령회사, 유흥업소, 그러니까 직장이 불분명한 그런 청년들도 입주 가능하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 대한 혐오에다가 청년에 대한 혐오까지도 들어가서, 그래서 플랜카드 붙는 거 보면은 뭐 땡땡동을 난민촌으로 만들 셈이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혐오들이 막 뭉쳐 있단 말이에요.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자치구는 9년째 안 짓고 있어요. 사실 청년들이 살고 있는 뭐 지옥고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지옥고만으로 표현되지 않는 별 희한한 집들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창고가 있어, 놀고 있어, 그러면 도배를 해요. 부동산에 내놔. 돼. 그게 그냥 방으로, 새 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나라는 전혀 없고,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이상한 집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런 집들이 아닌 다른 선택지가 생기려면 사실 공공이 자기 대원을 지원해서 공공 임대를 짓거나 이런 대출이든 아니면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든 하는 것들을 좀 펼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엄청 예산이 많은 그런 여건은 아니에요. 청년들을 위한 집 해본 적이 없다, 선례가 없다라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선례가 없어서 문제면 선례를 선례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뭐 하면서 이제 막 어. 열심히 이제 청년이다라고 하면은 한시적인 그런 어려움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사실 청년주택이야말로 진짜 그 라떼는의 어떤 그 혹은 이렇게 고시원에서 몇 년 고생해서 지금 너무 잘 사는데 잠깐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 시절과 지금 시절이 어떻게 똑같아요. 청년 세대도 점점 더 오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공간에서 한시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이 집을 되게 대가처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을 그냥 그 자체로 어떤 이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근로하고 있으면 경제활동 인구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해줄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대학생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네, 지원해줄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어떤 대가로 주는 거예요. 그냥 집을 집 자체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되게 코딱지만한 피자 하나 놓고서 그거 가지고 지금 난리치게 하는 거여가지고 저걸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정책이 사실 어쨌든 누구를 더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를 논의를 하려면 그만한 그 사회적 공감대를 같이 끌어내고 공론장도 좀 마련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계속 집에 대해서는 계속 시혜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니까 근데 이미 그렇게 되지 못할 사회인 건데 뭐 그런 문제가 있죠. 마무리로 되게 쓰기 좋은 말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애초에 잘못된 거야. 귀엽죠? 그래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직이어서 번져서 여기 뒤통수에 약간 볼드모트처럼 망한 얼굴이 있어요. 귀엽죠? 진짜 귀여워. 망한 얼굴 보여드릴까요? 아니 진짜 볼드모트 같아요.